다음 주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여론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단일 후보 선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그리고 우리 진보당 김재원 후보 2명에 대한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3월 16, 17 이틀간 진행됩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무작위 추출된 그리고 표본 분들에게 가니까요. 반드시 그 이틀간은 핸드폰이 방전되지 않게 꼭 충전해 두시고, 바쁘시더라도 핸드폰 꼭 들고 다니면서 02로 오는 전화번호는 꼭 받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응답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한번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개소식의 사회를 보는 저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보당 경기북부 현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천병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이 착석했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을 김재현 진보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터지면 곳곳에서 막 빵빠레 터지고 주가꼭지 터지고 해야 되는데 여건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의 시기 또 너무나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간소화했습니다. 찾아주신 분들 일정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좀 모든 걸 많이 생략했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후보가 과연 어떤 길을 또 걸어왔고, 후보에 대해서 그래도 이 후보는 어떤 활동을 했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짧게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영상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길을 왜 굳이 선택하셨는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를 하면서 지역으로 옮기시는 분들, 정당의 당적으로 옮기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그냥 정치를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여 년 동안 당을 옮기지도, 3번의 선거 동안 지역을 옮기지도 않고, 심지어 의원직 박탈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재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PPT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빚진 사람이 오로지 우리 시민들, 노동자 서민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참 어려울 때 제 스스로도 참 이 고립을 뚫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저한테 오히려 곁을 내주시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정말 권력을 잡아야 우리같이 힘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빽이 생기는 거다. 당신이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해주시는 노동자 서민들 만날 때마다 정말 마음을 계속 추스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불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 속에서 스스로 할 일들을 찾아 나서고 또 선뜻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저희 지난 활동들이 우리 시민들과 맞닿아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우선적인 현안이 있다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요. 사실 지난해에 의정부시의 세수가 국도비 합쳐서 574억 원이 줄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내려주지 않아서 세수 펑크가 난 건데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사업들이 중단이 되었고, 뭐 이를테면 경기도 전역에서 만 24세 청년들이 100만 원의 청년 기본수당을 받게 됐는데, 네. 그 청년 기본소득도 의정부 청년들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금이라든지 뭐 입영 지원금, 초등 입학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되고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시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허리를 졸라맨다 하더라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고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바꿔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길을
왜 굳이 선택하셨는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고요. 네. 영상이 끝난 건가요?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다음 김재현 후보는 정말 많은 활동을 했고 이 짧은 3분, 4분의 영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일이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활동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여러 가지 또 뭐 인터넷이나 등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개소식에서 김재현 후보의 화팅을 또 빌어주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빈분들 소개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소개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내빈분들 맞아주시고요. 내빈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다 오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점은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홍열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차영화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오셨습니까? 네, 오늘 다른 일정이 있는데 아직 도착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박윤희 김재훈 후보 후원회장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좀 순서가 좀 섞이더라도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달받은 것대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김재현 후보, 진보당 총선 후보인 우리 김재현 후보의 개소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나 너무 반가운 얼굴들, 그동안 진보당이 의정부에서 활동해 오면서 든든한 우리 후원자들, 당원분들, 그 지역에서 우리 후보를 든든하게 이제 받쳐주시는 많은 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면 축하 감사 축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의정부시 지역위원장이자 김재현 선거캠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 내외인분들과 진보 정치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당원 동지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멋진 말을 많이 준비해 볼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빛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후보님이 빛나셔야 돼서 살살 하겠습니다. 네. 사실 선거법상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유세를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개소식이어서 선거사무소의 개소를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해야 하나, 우리 후보를 지지하고 또 후보의 응원을 할 말이면 뭐 이틀도 모자라고 3일도 모자랄 텐데 또 그런 얘기를 또 못하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와 의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의정부에 이 김재현이라고 하는 우리 김재현 후보가 없었다면 아마 의정부라고 하는 이곳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지 한 5년 정도가 됐습니다. 한 6년 됐나요? 2018년도에 첫 발을 내딛었고 사실 그 전에 인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군 생활을 전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는 중간에 좀 거쳐가는 그런 지역이었고 생각나는 건 우리 동기 사병들과 부대찌개를 먹었던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의정부와는 인연이 없었을 텐데 특히나 저는 당시에 의정부로 오기 전에 이 경기도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원하던 지역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갈까 없었죠.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의정부의 김재현 후보가 저에게 활동을 해보자고 의정부에서 이곳이 아주 좋은 곳이고 정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곳이다라고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김재현 후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김재현 위원장님이시죠. 공동위원장이신데 우리 후보를 처음 봤을 때는 인생서점이라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조그만 가게 같은 거 운영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동네 서점에서 책 팔고 커피 팔아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인건비 팔기도 힘들어요. 인건비를 뽑기도 힘들어요. 보통 서점들은 다 문제집을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을 팔아야 그나마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수익도 없는 조그만 동네 서점을 만들어서 돈도 없는데 뭐 책 모임을 한다, 작가를 불러서 뭐 만남도 하고 뭐 문화생활을 한다고 뭐 밴드를 불러서 동네 주민들 모아가지고 막 노래 공연도 하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적자다 적자 이런 생각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현 후보는 장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만났던 분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또 거리에서 촛불을 들 때 옆에 같이 촛불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동네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미군기지 문제를 다루는 단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대표로 나서주시고 회원이 돼주시고 당연히 당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정말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반환기지 문제로 주민참여조례 운동할 때 청구인 대표로 활동하면서 조례 청구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주민조례 청구 서명운동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고 동네 주민들한테 자신의 개인정보를 써면서 12,000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경기도에서도 몇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 의정부라는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냈던 사람이구나. 제가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민생대회 아시죠? 참여해봤던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만든 요구안도 의정부 시와 시의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시 한번 김재현 후보가 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또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생활해 가는지를 저는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이 앞에 있는 박정민도 여기에 와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뭐 누구를 지지해달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있는 사실들,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와서 좀 느꼈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늘 변화와 희망, 꿈을 품고 살아간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의정부라는 곳이 짧은 시간 안에 지형지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한 더 깊이 들어가서는 이 정치적 지형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으로 광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 경선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16, 17일 날 이 경선을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02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누구 지지하는 말은 아닙니다. 네. 전화를 꼭 받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거사무소의 개소를 축하하는 자리이자 우리 김재현 후보와 선거 캠프의 4.10 총선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의 마음을 잘 새기고 담아서 4.10 총선을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님께서 또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낙양동에 사는 지역주민 그리고 두 아이 엄마인 최순덕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 박현우 부위원장님께서 단톡방에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기 진보의 꽃이 피었습니다. 옥류세시에 진보의 꽃이 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보의 꽃 김재현 후보의 선거 개선식을 축하드리면서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돌보는 우리 사회와 김재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김재현 후보와 인연이 된 계기는 지난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상황 중에 하나였던 의정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 건강권을 우려해서 큰 불안을 겪고 있을 때 김재현 후보가 함께 곁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분으로 큰 힘이 되어주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은 김재현 후보와 함께 돌봄 반상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돌봄의 어려움과 또 육아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고충을 토로하면서 모두가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 노인들, 장애인들과도 함께 돌봄 협업을 다녔던 경험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경청하며 누구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책을 연구해온 일꾼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함께 돌봄 연구소 대표로 역임하면서 따뜻한 돌봄 도시를 꿈꾸는 시민들의 연대를 외쳤습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을 혐오하거나 동정하거나 부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고 소중한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생 돌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 인류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돌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현 후보는 우리 엄마들에게 끊임없이 돌봄의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여 돌봄자를 지원하고 돌봄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제도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왜 함께 돌봄 사회를 추구해야 되는지 좀 뜬금없지만 호모사피엔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현생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기대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약 3만 년 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세대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 드는 세대가 손자들을 돌봐주면서 또 가족을 이렇게 번창시켜 왔고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에 영향을 주고 인류를 우리는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조용한 곳을 찾아서 또 출산을 하지만 인간은 산통을 느낄 때 의지할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인간은 아이를 낳을 때 홀로 있으면 불안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통이 멈추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도 계속 안아줘야 하기 때문에 엄마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돌아가면서 아기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태어날 수 있는 존재이고 돌봄 공동체를 형성해서 진화해왔으므로 함께 돌봄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6명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런 국가 위기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난무합니다. 그래서 김재현은 말합니다. 돌봄이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만 취급되어 돌봄할수록 가난해지고 고립되고
교통을 겪는 이들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그리고 김지연은 말합니다. 돌봄 위기로 인한 사회 문제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다 같이 함께 돌보는 사회, 우리의 진보의 꽃, 김지연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간다면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돌보는 사회, 김지연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높이가 이게 저는 올라가라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참 애매한 높이인데 아무튼 안녕하십니까. 용현동에 거주하는 최경호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민단체 및 몇 군데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정치적 발언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자리에 있으면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합당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과거에 출마는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선관위에 여러 번 또 이렇게 불려가서 조사도 받은 경험도 있고 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는 사회, 그리고 제가 바라는 특히 관심이 많은 복지와 경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일반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결론에 닿는 그 일을 수행할 정당이 어디이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정치인이 누구인지 제가 꼭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그 해법이 나올 것 같아서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줄였는데 4장이에요. 그래도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날 발언기회가 주어진 걸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바라는 세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의 산적한 문제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 주택 문제 해결, 교육 문제, 도시를 건설하면서 학교도 짓지 않는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도시, 위정자들의 문제죠.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 교통 및 인프라 개선, 지역 문화와 예술 지원.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행정이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행정이 하고 있지만 행정은 실행기관이지, 작년에 재정 참사가 발생했던 것처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그리고 열정, 그리고 실력을 갖춘 국회의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누구지 다 아시죠? 네. 김재현. 리액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자, 국회의원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정부시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복지의 지향점, 그리고 그것을 달성한 경제론에 대해서 국가적인 거대담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바라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번영과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저는 소망합니다. 난쟁이가 써올린 공에서 둘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둘 다 얼굴에 검정이 묻어야지 누구는 묻지 않는 그런 현실이 존재하죠. 이게 불평등한 사회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소설가의 고발입니다. 상반된 두 요소가 2차원의 공존하는 메비우스의 띠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순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나는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가난하고 쟤는 부자야. 심지어 쟤는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데 쟤는 늘 잘 살고 우리는 가난합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속되고 있는 거죠.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복지 정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수행할 정치인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복지 이 개혁을 통해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결할 주된 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4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는 전체 국민소득의 16.1%만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도 불평등하다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소득 불평등 최상위권에 속하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간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그 다음에 그 왕조 국가인 중동,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그런 그 국민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서는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렇게 교육에 열심히 했다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대입에만 천착을 했지 정말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부분에 열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육 수준과 이 국민 수준이 갈 길이 한참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감염병,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타국으로 수출한 고금리,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상황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민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유죠. 이런 경제적 재난 혹은 치명적 자연재해이 발생하면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같은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그의 그런 부분에서 얘기 들었죠. 어쨌거나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나라는 분열과 반목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업률이 10%를 넘으면 그 나라엔 반드시 쿠데타나 혁명이 발생한다고. 우리는 그런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 봉착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당들의 보수화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기득권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경돌해서 서민들을 돌보는 정책을 펼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시장에 맡겨라. 이미 부와 권력을 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링에서 같은 조건으로 싸우는 겁니다. 헤비급과 벤턴급이 링에서 옥타곤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선호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줄이며 모든 이들에게 기회와 평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교육, 건강관리, 주거 및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개인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자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포용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시민이 안정받고 존경받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저는 진보당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성을 위해서 양당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원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철학과 가치관을 굳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피력하겠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서 모든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과거 개발연대에 국민과 노동자는 사역의 대상, 그 이후에 민주화의 바람이 이 땅에 불기 시작했으나 개발연대에 벌어진 빈부격차와 배금주의가 만연된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의 정신을 천박하게 만드는 기제로서 작용했고 그것에 복무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는 현 세대의 것이 많이 하는 이 지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기업가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경제 혜택을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 제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인 어머니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제 삶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요 교훈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드렸던 말씀,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또 하나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물에 피눈물 난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 싸움의 기술을 백인식이 했던 말. 따블면 피똥 싼다. 지금 저희가 이 어떤 정권에게 이 말을 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홍한 쪽도 나눠 먹는데 인색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데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의 이런 소명의식과 열정 있는 정당, 이런 일을 맡아서 수행할 깨어있는 의식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능력을 갖춘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의 순서입니다. 축하 발언인데요. 조금은 다른 형태로 발언이 아니라 축시를 낭송해 주기 위해서 또 자작의 시를 쓰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인 이찬우님 모시고 축하의 축시 낭송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재현이 간다. 산이 연꽃처럼 고와서 부용산이니 부용천을 낳았도다. 낙양동 축성령에서 샘이 솟으니 맑고 차다. 부용의 정기를 받아 발원하는 기운이 중랑을 거쳐 한강으로 흐른다. 부패와 탐욕의 더러운 먼지를 그 청량한 물에 쳐놓고 빡빡 비벼대서 현기증 나도록 깨끗한 물을 잔뜩 먹이고 진보의 방망이로 패주자. 부정부패의 아버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4.19 혁명의 방망이로 패주자. 선택적 압수수색 남발하는 대검 깡패의 노예근성 정의의 방망이로 패주자. 김포부터 구리까지 서울 편입이라 꼼수 공약 경기도의 방망이로 패주자. 일본 핵 오염수 비판을 폄하하는 놈들은 오염수를 먹여서 원자력 방망이로 패주자. 반성 없는 과거사에 이해한다고 걱정하는 쓰레기는 청소부 노동자의 방망이로 패주자. 진정한 독립군의 흉상을 없애려는 친일 매국노는 홍범도 구국의 방망이로 패주자. 세월호 진실을 막은 박근혜 탄핵을 잊었는가. 의정부에서 청량함이 한강으로 흐른다. 청량한 김재현이 국회로 간다. 떼국물 하나 남지 않게 헹궈 빨랫줄에 널어보자. 하나의 목줄에 목을 매달고 눈물 뚝뚝 흘리는 굴욕으로 휘인 등어리 바로 세울 사람 누구입니까? 거친 노동자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줄 사람 누구인가? 누추한 서민의 삶을 안아줄 사람 누구인가? 이자 장사로 배불린 금융 까발릴 사람 누구인가? 치욕적인 일본 위안부 합의를 바로잡을 사람 누구인가?
바람을 타고 먼지에 날려오면 어떤가. 탈탈탈 털어서 햇볕에 말리자. 햇볕을 잔뜩 포식해 햇살처럼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이 누구인가. 치욕으로 멍든 대한민국은 김재현을 원하고 있다. 소외되고 모진 세월 견딘 의정부는 김재현을 원하고 있다. 시대의 명령이다. 의정부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썩어 들어가는 국민의 삶을, 부끄러운 국가의 체면을 바로 세워라. 온몸이 얼얼하게 매운맛의 방망이를 들어라. 정신이 번쩍 들게 진보의 방망이를 들어라. 김재현이 국회로 간다. 김재현이 제대로 싸우러 국회로 간다. 네. 감동적인 주의를 방송해 주신 우리 이찬호 시인님께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동의 여운이 아직까지 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또 뒤늦게 함께 오늘의 자리 축하해주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 두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총우 삼송생모빈 대표 세무사님께서 함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종준 경기펜스 대표님께서도 오늘 축하해주기 위해서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여기는 꽉 찼습니다. 틈이 없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주 저 계단부터 1층 아래까지 사람들이 쭉 서 있다는 제보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이걸 다 담아야 할지 차마 모르겠는데 대신 여기 계신 분들이 대표로 더 힘차게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거의 모든 순서들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마무리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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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오늘 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이분을 또 성원해 주고 또 화이팅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맺기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의 이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후보님께서도 정말 몇 날 며칠 세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만나기 위한 이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소개 순서입니다. 우리 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을 우리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상은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키가 굉장히 커지셨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가까이 인사드리고 싶어서 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저의 의정부에서의 세 번째 총선 출마 선거 사무소의 문을 활짝 여는 자리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바쁘신 일정들 참 많으셨을 텐데 열일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소개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의 마음은 모든 분들께 감사함으로 흘러 넘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일하고 싶어서 의정부에서 3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대선까지 뛴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뭐 연호의 인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데요. 선거도 워낙 많이 나갔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뭐 유세 자리가 아니다 보니 또 선관위 직원분들도 와 계시거든요. 일찌감치 일을 하고 계신데 유세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소박하게나마 저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제일 앞에 계시는 분은 제가 좀 따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거 의정부에 제가 살 수 있겠다. 시부모님 와주시죠. 이 현장에서 절대 뭐 눈물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배지 달았었잖아요. 33살, 만 31살 나이로 국회의원 배지를 딱 달고 자일동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온갖 언론에서 제가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한 일주일 동안 저희 집 앞에 기자들이 지를 치고 저 사람이 진짜 의정부에 사나 보자 이러면서 그 앞에서 각종 가짜 뉴스를 쏟아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를 요즘도 우리 자일동 주민들께서 그때 진짜 황당했다. 우리한테도 기자들이 와가지고 김재현이 진짜 여기 사냐고 물어보다 이런 얘기를 요즘도 에피소드처럼 얘기하는데 이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고 정치를 시작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우리 professor 마음 아시죠? 그러다가 부모님들께는 너무 죄송하게도 어렵게 국회에 입성을 했지만 4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게 꼭 10년 전 일입니다. 아마도 저희 가족들께서는 이 자리에 오진 않으셨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 포함한 저를 아끼시는, 개인적으로 아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좀 조용히 쉬었으면 좋겠다. 내 딸이, 내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웬걸요. 제가 의정부에서 정치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밀락동에서부터 다시 재기의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그때 아마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시고 이때껏 너무나 든든하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다가 조그만 서점도 열었죠. 한 10평 남짓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서점에서, 인생 서점에서 인연을 맺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정말 많이 메워주고 계시고 없었던 당도 만들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되고 났는데 그때 새롭게 한번 우리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당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민중연합당이라는 당도 만들었고요. 그때 또 인연을 맺으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이 휘청이게 되는 촛불이 커지면서 그 촛불을 또 의정부에서 같이 들고 세상을 다시 환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손을 잡게 된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의 10년은 의정부에서 작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 동지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소중한 인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인생 서점에서 저를 만난 분들은 제가 항상 난도질 당하던 진보 정치의 정치인이 아니라 의정부 밀락동의 주민으로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정부 사람 김재현이 되어갔고요. 건설 노동자들 현장에서 저를 만나서 제 손을 잡아주셨던 우리 노동자들은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정치를 해야 하는지, 제가 좀 더 권력에 다가서야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펴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절하게 제 손을 잡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또다시 의정부의 정치인 김재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그 빚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빚을 다 갚아갈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던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그 빚이라고 하는 게 인간 김재현이 좋아서, 인간 김재현이 뭔가 나하고 좀 친하니까,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그 걸음을 가고 있는 저에게 외롭지 않은 곁을 내어주신 거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지금 그 수많은 빚이 저는 큰 마음으로 여겨지고, 그 마음들이 더 커지고 넓어질수록 우리의 꿈이, 간절한 염원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큰 마음, 더 큰 시민의 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염원을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이루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다수가 의정부 시민들이시죠. 주민들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민들께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역사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 김재현은 그 역사적 과제를 다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하나된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고자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진보당의 84명의 후보는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일화하지 말면 안 되냐, 어쩌면 완주 못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진보당 이름으로 가면 안 되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어떤 뜻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단결과 하나된 힘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심판
이 사회 정의를 총선이라는 공간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실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의 승리도 중요합니다. 저 김재현이 이 자리에서 빛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삶을 옥죄는 무도한 정권이 더 이상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선거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들마다 대통령 거부권 그 간단한 한 가지로 무너지게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선거라고 하는 공간이 거부권 통치,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기까지 우리 역사에서 수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4월 10일은 그 역사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뜻을 펼쳐야 하기에 저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민주개혁 진보 단결을 통해 단일 후보로 승리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진보 정당은 양보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진보 정당은 사표가 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진보 정당의 후보는 도전만으로도 소중하다, 잘했다 소리 들어야 합니까? 바로 이곳 의정부에서 진보 정당 후보도 당선될 수 있다는 사실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김재현은 젊은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민주노동당 그 의석 하나 없던 정당의 조직을 대학에서부터 만들었고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큰 꿈을 안고 국회에 들어가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싸워왔습니다. 40대 초반에는 진보당의 상임대표가 되어서 대선에 출정하였고 의석 하나 없던 무명의 정당을 거대 양당 다음에 지방선거 승리의 당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진보 정치가 키워주셨고 의정부 시민들이 키워주신 정치인 김재현의 20여 년 동안 쌓은 모든 역량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쏟아붓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김재현은 맷집이 셉니다.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죠. 제가 그렇게 난타질을 당하고도 단 한 번도 정치를 포기하거나 진보의 길을 포기하거나 노동자 서민의 곁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저의 이 단단한 맷집을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과의 한판 승부에서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 올 수 있도록 바칠 생각입니다. 저의 그 맷집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저는 그 어떤 권력자의 도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내빈 속에만 1시간, 2시간 해야 하는 그런 선거 사무실 개소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지자들은 다르셨죠. 눈물을 쏟으면서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 곁에서 힘이 되어 달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저의 지지자들이십니다. 저는 어떤 권력자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 곁에서 싸울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정부 시민들의 뜻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오직 시민들 편에서, 노동자 서민들 편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을,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나에게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재현에게, 진보당에게, 노동자에게, 서민에게, 우리같이 평범한 의정부 시민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는 4월 10일 이곳 의정부에서부터 정치 혁명을 만들어 봅시다. 권력 따위 구경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줍시다. 저는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시민들의 힘을 믿고 4월 10일 승리까지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 뭐? 내가 찍으라고? 왜 내가 찍어 이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어? 돌아가고 있어? 빨리 좋아했잖아. 너무 지금 거 맞지? 안 찍었나? 아니 왜 갑자기 카메라맨 되셨어요? 뭐 찍으래? 아 네. 우리 애들도 다 데려왔으면 좋겠지만 와, 누구다? 나는 배우가 아니야? 우리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찍고 싶어? 이쪽 부부도 같이. 우리도 찍어야지. 이쪽 부부도 찍어야지. 찍고 있어 계속. 이렇게 카메라 많아. 이쪽 부부 이제 다음 이제 이쪽 부부. 찍어야 돼? 이쪽 부부. 이쪽 부부야. 우리는 이쪽 부부. 자, 이쪽 부부, 이쪽 부부. 그쪽 부부. 요쪽 부부. 찍으시죠. 아니, 이쪽 부부 왜 사진 다 많이 안 찍어주는 거야? 이쪽 부부 안 찍어줘요. 하나, 둘. 네네. 헬스 실장님 우리 헬스 딸 올 거야 딸. 같이 저기 노무사. 김진영 노무사 어디 갔어? 진영 노무사님. 지금 가족들 사진 찍는 거야 가족들. 여기 부분 있잖아. 하나, 둘. 손가락. 자, 한번
어떻게 찍는지 아시네요. 가끔 딱 인사를 못 드렸어요. 언제 오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떡이라도 좀 챙겨가세요. 여기 이런 분이신데 우명분당 계신데 떡 좀 챙겨가세요. 네, 저희 유권자십니다. 네. 음료랑 어디 드셔야 되는데. 후원금 받으시는 분 들으세요? 비슷하게 여기 있어요. 위원장님, 이건데 뭐 찍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저 보고 포스터 만들었거든요. 한번 더 추가하실 거 있으세요? 뭐 거의 다 거기는 했는데 말에 두 번째 뭐 할 얘기냐고 그러더니 밥 먹을 수 있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모르지 않으니까 분명 많이 정말 밥 먹을 수 있어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